Previously.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하는 거 반대로만 하면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제가 모두 다 반대, 뭐 잘하는 것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요. 질문을 드릴 텐데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바로 즉답을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초능력을 가진다면 슈퍼맨, 최강의 파워, 힘으로 그리고 프로페서 X 상대방 마음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을 수 프로페서 X. 있습니다. 이유는요? 유권자들의 마음을 조정해야지 이제 정치지. 나를 사랑하게 만들겠다. 그럼, 예. 아까 그러셨잖아요. 자, 대통령 되기, 내가 대통령 되기 vs 내 자식이 대통령 되기. 내가 대통령. 네, 알겠습니다. 내 자식도 대통령 되기라면 좀 고민했을 텐데. 아, 내 자식도. 자, 마지막 서울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면 청와대 앞마당 vs 국회 앞마당. 청와대 앞마당. 청와대 앞마당. 혹시 이거 공약으로 밀어붙이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 원자력 왜? 발전소 다들 뭐 싫다 그러는데 제가 사는 집 앞에 지면은 국민들이 뭐라 안 하겠죠. 국민 면접에서 그 질문 나왔잖아요. 소형 원자로 서울에 어디 질 거냐고. 그래서 SMR 지금 원자력 발전소 4분의 1 크기의 원자력 발전소 지금 어디다 짓겠다라는 건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 탈원전 관련해서 정책 개발하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인 안도 이제 넣을 텐데 그 당시에는 질문 받고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되겠죠. 예. 근데 어쨌든 많은 이 인센티브도 주고. 국회하고 청와대면 청와대 앞마당. 그렇죠. 남의 집보다는 내 집 앞에 지는 게 낫죠.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정치 이전의 인생 행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앞서도 얘기 나눠봤지만 여당에서 미담 제조기라고 칭찬해드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인사청문회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대표적인 미담으로 나왔던 것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장애가 있는 친구를 업어서 2년 동안 등하교를 시키셨다고. 그래서 또 그 친구랑 서울대 법대도 같이 다니고 또 사법연수원도 다녔다는 그 얘기였는데요. 계기가 그 뭐였었는지. 친구하고는 이제 네. 교회에서 만난 사이죠.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심한 소아마비여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강한 이제 브레이스를 하면 겨우 이제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의 뭐 누워 있거나 엎드려서 지내야 될 형편이었는데 2학년 때 대수술을 했어요. 척추에다 이제 철심을 박는 척추를 대용할 수 있는 큰 수술을 해서 1년을 이제 저보다 뒤처졌는데 뭐 친구고 같은 동네 사는데 같이 다녀야죠. 같은 동네 사는 다른 친구도 있었을 텐데 그 친구들은 그 그런 학교 생각 안 다니는 했어요. 친구는 저밖에 없었어요. 아, 같은 동네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는 딱 유일하셨던 거예요? 뭐 다른 뭐 나중에 보니까 뭐 네. 다른 친구들도 좀 있긴 있었는데 네. 저 교회에서 같이 만난 친구였고 고등학교 제가 먼저 고등학교 진학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또 1년 후에 같은 대학을 들어갔고 주중에 지낼 때는 학년이 다르고 이제 강의가 다르니까 뭐 제가 만날 때는 업어줄 때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녔습니다. 또 사법연수는 또 같이 들어갔어요. 네. 저는 그 당시 그게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강명훈 변호사시고 네. 지금 최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최 후보가 정치한다 그러니까 그래 하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신 거인가요? 아니면 처음에 좀 말리다가 한다니까 아유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이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되신 건가요? 어떠세요? 굉장히 신중한 친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럴 때 뭐 저한테 뭐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고 제가 결심을 하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저를 지원해주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판사 시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공직 생활을 41년을 하셨는데 네, 감사원장 재직한 그 기간 빼고는 내내 판사로 일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의 첫 직업이 네. 법관 시절에 굉장히 합리적 상사였다라고 그렇게 평을 들으셨다는데 그러면서 그 근거로 지리산 등반 일화가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 힘들면 중간에 내려가도 된다. 그리고 사정이 있으면은 중도에 합류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건데 요즘의 관점에서는 뭐 그게 그렇게까지 칭찬받을 일인가 생각이 드는데 누가 썼는지 모르겠네. 그 칭찬하는 건지 흉보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같으면은 같이 산에 가자고 한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중간에 와도 된다가 문제가 뭐는 좀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네. 그 40년 전이죠. 네. 40년 전인데 검찰에서 시보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검찰 시보 4개월, 변호사 시보 2개월, 판사 시보 6개월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그 실무 수습을 하던 그 검찰의 검사장님이 사법연수생들 쭉 모아놓고서 법원과 검찰이 다른 점. 검찰은 검사장이 아침에 출근해서 검사한테 전화를 했을 때 검사가 자리에 없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검사가 이제 야, 검사장이 나를 찾으셨는데 내가 왜 자리를 비웠다고 설명을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나,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법원은 법원장이 아침에 판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판사가 자리에 없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법원장이 내가 왜 전화를 걸었다고 얘기를 설명을 해야 되나. 법원의 분위기는 조금 아무래도 좀 자유롭죠. 자유로운데 요즘은 그 자유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사명감의 결여로 좀 이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에도 불어닥친 워라밸 때문에 한정없이 재판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워라밸, 법관의 워라밸 그 부분에 그래서 대해서 뭐 재판이 너무 늘어진다고 네, 너무 얘기한 늘어진다. 거죠. 뭐 네. 심지어는 그건 뭐 저는 일반적인 예가 아주 예외적인 거. 6시 되면 그냥 재판하다 말고 집에 간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법관은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그런 또 명예로운 자리이기도 하고 그저 법관을 안정적이고 독립적이고 좋은 직장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가 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법원은 그렇게 검찰만큼 일사불란하고 막 이런 조직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조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그 등산 사건은 좀 의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원장 시절 또 일화를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차량 이부제를 하는데 홀짝제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처하는 편법으로 감사원에서 원장 차량을 2대를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후보께서 감사원장이 된 다음에 그걸 보시고 불호령을 내려서 그걸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불호령은 아니고요. 네. 의전용 차량이라고 해서 저는 그게 무슨 외빈들이 왔을 때 의전용 차량이 있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걸 종전에 그 원장이 타던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새로 렌트하면서 기존에는 이제 구매해서 쓰던 차가 그대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만일에 감사를 나가면은 이거 지적사항 아니냐. 2대를 운용하는 거는. 네. 그래서 처분하라고 해서 처분을 했죠. 그럼 홀짝제에 걸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뭐 버스 타고 다녔죠. 아, 버스 타고 출퇴근하셨어요? 버스 타고 몇 번 출퇴근했고, 그 뭐죠? 무공해 차량 한 번 이용한 적도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예외니까. 네, 네. 그러나 주로 이제 버스 타고 다녔죠. 근데 이제 원장님이 그러시는 바람에 그 1급 직원들이 관용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그렇게 이제 홀짝제 때 활용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돼가지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렇게 인터넷에 써 있던데 들으셨어요? 제가 처음에 그 감사원장 취임했을 때, 네.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뭐 그 불만이 있었다는 거는 제가 기자들이 아마 알겠습니다. 양념으로 써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이 감사원장 시절에 그 월성원전 감사 그 이전에도 이 현 정부하고 각을 세운 경우가 몇 번 있으셨더라고요. 김호수 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청와대에서 추천했는데 그걸 당시 원장이던 최 후보께서 계속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게 공석으로 9개월 동안 남아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왜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던 건가요?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시죠. 그 당시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을 꾸려야 된다라는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라고 저는 봤고요. 검찰 개혁하는데 정권의 편을 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훌륭하신 분이고 뭐 업무 능력이 좋은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분이 감사원에 오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압박을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압박은 어떤 의미를 어떤 걸 압박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 뭐 여기저기서 전화가 온다든가 제 경험으로는 되게 국회를 통해서 저를 저 압박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이런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인사권에 대한 제약을 감사원장님께서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여러 여당 의원들이 저에게 막 공세적인 발언을 하고 근데 아무튼 끝까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양보 안 하신 건 그 헌법에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을 제청하도록 돼 있는 거는 임명권자가 원하는 사람을 다 그대로 제청하는 거라면 제청이라는 의미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제청권을 부정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그 직무상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분을 제청하는 것은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들 하나 더 낳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는 이제 입양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제 아내가 가서 봉사하던 그 기관에서 우리 막내 입양했죠.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애국가 사절까지 부른 거 행사에서 애국가 사절까지 다 부르잖아요. 가정에서 부르는 게 조금 낯설어서 그렇지.